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의 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보면은요, 국내 국적이 한국인, 내국인 중심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요, 현행법이 그 매수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국적이나 실거주인가 아닌가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국내에 있는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 인정,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걸 다 규제를 하지만 외국인은 이것에 대해서 또 무방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 Five Eyes라고 그러는 그 영국계의 그 영어권 그 나라인 그 이민국이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면 외국인 주택 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싱가포르도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또 캐나다인 경우에는 빈집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그 어떤 대처 방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오픈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인 경우에 굉장히 한국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매입이 가령 23,000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럴 때 중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인이 그 다음이고 캐나다인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사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체의 4%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순수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액수가 자그만치 3년 5개월 동안에 7조 7천억 원이 이른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세무조사하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근본적인 그 외국인 투기판이 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거주자냐 미거주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40대 미국인이라는 사람이 수도권하고 충청도에 아파트를 42채 사들였다는 거, 이것은 완전한 투기죠. 이런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면 한국은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보기로는 이게 아마 GDP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구조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한국 정부가.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을 사려면 그 계약하기 전에 그 관할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또 입주를 해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 말 않고 실거주자냐 아니냐 이것 중심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남구에 있는 그 중요한 동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나 급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무슨 뭐 사회주의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어떤 핵심 분야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인즉슨 실거주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이 투기하는 한국 부동산이 왜 문제냐. 내국인도 덩달아서 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투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이상한 거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런데 또 한국은 그 투자라는 개념이 그 재테크라는 말로써 굉장히 포장돼 있어요. 그것은 선진국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맘카페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정보를 막 교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전체 국가를 위해서 마이너스 나는 점이 있으면 이것을 막는, 그러니까 정보도 그 전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플러스 나는 정보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보의 교환, 정보의 순환 이런 것을 전체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봐서 그것을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면 막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능이 있고 공기능이 있을 때 공기능으로 사적 이익 추구자를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줘야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투기를 해서 뭐 10배의 투기 이익을 본다? 이건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됐을 때,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경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대책을 쓸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를 막아버린다든가, 그러니까 투기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라든가,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있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그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주택 거래사가 있잖아요. 주택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큰 뉴스에서도 얻을 수 없고요. 그 카페에서도 얻을 수 없고 SNS에서 특히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전문적인 주택 뭐라고 그러죠? 공인주택 거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인주택 거래사가 굉장히 그 규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부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치 이걸 빨리 팔아버리기 위해서 또는 그 수요자들한테 그거를 투기를 막 조장하기 위한 그런 공인주택 거래사가 없도록 그 사람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선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압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너무 정보의 공개 또 교환을 오픈했기 때문에 이게 그 부정적인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마구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투기 심리가 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이런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맘카페에서 그 특히 부동산에 대한 거를 퍼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그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가 들어가면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거래가 입출입이 굉장히 속도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실련의 김원동 이분이 굉장히 전문가예요. 이런 전문가가 한국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그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죠. 근데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만약에 지금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월세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그 집주인이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를 놓지만 그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쉽게.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전세를 놓냐?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한테는 보증금 의무 보증 제도라는 것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헌동 씨 이분이요. 이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를 막는 대책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8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공기업도 그 주택공사 그런 데 있잖아요.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분양 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김현동 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이 김원동 씨의 얘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미분양이 200만 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 집값 안정이 굉장히 됐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강남에 3억짜리 아파트가 막 나온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5개 분양하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겠죠. 그래서 강남에 오히려 저가 아파트를 만드는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이상하게도 집값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쉽게 바뀐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통당의 윤희숙 씨가 그 연설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분위기인데 상암동이 이 사람이 소속인가 봐요.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철역에 가까운가